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회 진도별 모의고사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자,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상품이 효용제이고요. 재화라는 뜻이죠. 다른 상품이 비효용제일 때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여러분, 쓰레기가 하나 존재하게 되면 효용함수가 x제랑 y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x제가 쓰레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뭐 제곱이라 해도 되고요. 그리고 y는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돼 있으면 y가 증가할 때는 효용이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할 때는 효용이 감소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작고요.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무차별 곡선 나타낼 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평축에 x를 놓고 수직축에 y를 놓게 되면 이거를 y로 정리하셔야 돼요. y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효용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효용이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절편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두 xy제가 재화가 되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한계 대체율을 일정하면, 여러분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게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xy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큰데요. MRS를 계산합니다.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1이고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1입니다. 이걸 두 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게 MRS 아니겠습니까? MRS, xy 이거는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자, 이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됩니다.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정상제와 기펜제의 대체 효과는 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정상제나 기펜제나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랬을 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정상제든 열등제든 기펜제든 똑같아요.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만약에 정상제다라고 하면, 자, x의 가격 하락으로 실제 소득이 증가했죠. 근데 정상제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열등제면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총효과인 가격 효과는 이렇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가격 효과가 되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같이 더하는 경우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가격 효과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대체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잖아요. 이때는 또 둘로 나눠야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이때는 x 소비량이 증가해서 수요의 법칙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이거죠.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로 수요의 법칙은 충족합니다. 우하향한다는 것이죠. 법칙은 충족. 오케이.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기푼제, 기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상제든 열등제든 기펜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소득 효과가 플러스인 경우 수혜 법칙이 아니 플러스라는 건 이제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요. 원래는 얘가 떨어졌을 때 얘가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책마다 좀 다르긴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증가했잖아.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도 마이너스고 얘가 이제 플러스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떨어질 때 얘가 같이 떨어졌으니까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열등제라는 건데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기펜제인 경우는. 근데 얘가 플러스일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소득 효과가 이렇게 되는 경향을 보일지라도 가격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수요 법칙을 충족한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그냥 차근차근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행성이 위배된다. 맞죠? 여러분 이행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행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x가 y보다 좋으면 y가 z보다 좋으면 자, 선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액시옴,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는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충족해야 되는데요. x가 y보다 좋고 y가 z보다 좋으면 따라서 x는 z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 근데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교차한다 해볼게요. 여기가 x고요. y인데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a, 무차별 곡선이 b 이렇게 교차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자, 여기 대문자 A의 무차별 곡선의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A와 B는 선호가 같아요. A와 C는 선호가 같아요. 그럼 이행성의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A와 C가 같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야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B가 C보다 X제, Y제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단조성의 원리라고 하죠. 단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B보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행성의 원리에 따라서 A와 C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B와 C는 같다. 이렇게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A, B, C가 다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이행성을 위배하거나 단조성을 위배한다.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행성 시각에선 단조성을 위배하고요. 단조성이 성립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행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7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두 상품이 1대1의 비율로 완전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선택한 상품이 2와 3이라 할 때 다음 중에 옳은 것을 고르면 여러분 아니 완전 대체 관계 소비자니까 X 더하기 Y의 이러한 꼴입니다. 이게 완전 대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비자가 선택할 때 완전 대체제 MRS가 1 이렇게 돼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완대라고 쓸게요. 완전 대체적 관계일 때, 완대일 때 구석해 가능성이 큽니다. 구석해의 가능성이 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MRS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MRS가 XY가 1로 일정한 경우에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만약에 PY분의 PX가 훨씬 더 가파르다 할게요. 만약에 X, Y. 자, PY분의 P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PY분의 PX가 뭐 2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요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MRS가 1이면 여길 선택하는 것보다 여길 선택하는 게 낫고 여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A와 같은 이걸 구석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싸니까 Y제만 소비하게 돼요. X의 소비량은 빵이고 Y는 모두 소비하게 돼요. 만약에 MRS가 1로 돼 있는데 PY분의 PX가 더 작으면 X제만 구입해. 근데 구석해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랬을 때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 거야. 이게 바로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선의 영역이 요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마이너스 1에 요 기울기를 요렇게 갖게 되면은 요 위에가 다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와 3 여기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A가 뭐 2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3 이렇게. 이해 가시죠? 효용 극대화 점이.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오, MRS가 1이 된다. 근데 구석해가 아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예산선과 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구석해가 아니면 오케이?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은 접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1이기 때문에 접했다는 거니까 MRS XY는 지금 1인 상태인데 PY분의 PX도 1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입각하면 따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X의 가격과 Y의 가격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보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같이 봅시다. 8번. 자,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을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는 경우에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쵸? 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완전 대체제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늘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 굉장히 가팔라. 이렇게 되면 이거 접한 거 아닙니까? 안 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산선이 더 길게 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돈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Y제는 안 사고 X제만 구입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8번.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는 점에서는 효용이 극대화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A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선택할 수 없고요. 여기 B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3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밑줄 치세요. 보통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보통은 내부해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B와 같은 경우 어떤 하나의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빵인 경우 그건 이제 구석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 X, Y에서 요게 선택 가능한 예산선 집합에서요.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너 솔루션, 내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무차별 곡선이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구석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지, 여러분. 완전 보완제는요.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재화에 대한 결합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선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X, Y, 요게 예산선인데 일반적인 결합 비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 1대1이건 어떻게 되건 이렇게 구석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구석해가 되려면 이렇게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많이 결정됩니다. 5번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고 있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거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했는데 X, Y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요, A점인데 이게 효용 극대화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B점이나 여기 C점이 효용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본 것처럼 MRS, XY랑 PY분의 PX가 일치하나 이거이나 오케이? 근데 접했네요. 근데 효용 극대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극대화는 아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건 뭐야? 여기요. 이 XY가 쓰레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XY가 다 재화인 경우에 우리 뒤에 뭐 기본 강의 때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요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떤 경우가 있을까? X제곱, Y제곱 요러한 꼴. 요러한 꼴. XY가 쓰레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MRS 구해볼게요. X로 미분하면 2X, Y로 미분하면 2Y 이렇게 되니까 Y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그러니까 MRS가 체감하지 않고 이때는 MRS가 체증하는 경우야. 체증하는 경우.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점이 효용 극대화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 체감한다는 게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근데 우리 막 암기하셨습니까?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MRS가 체증한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다음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의 소득과 모든 상품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하는 경우 예산선엔 변화가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만약에 소득을 M이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X의 가격 X, Y의 가격 Y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모두가 다 2배씩 증가한 거야. 소득이 2M으로 증가했고 2PX로 증가했고요. 2PY로 증가시 이게 된다면 그 예산선은 어떻게 돼요? 예산선은 맞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게 되면 예산선은 평행 아니죠. 기본적인 거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예산선에서 X의 가격만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예산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X고요. Y잖아.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소득 M을 PX로 나눠주고요. 소득 M을 PY로 나눠주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PX, PY 이렇게 되는데 자, XJ 가격만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그 여기는 어떻게 돼요? XJ 가격과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오케이. 자,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기울기는 예산선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3번. 그래프상의 절편들을 주어진 소득으로 각각의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맞아요.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수직축 절편은 소득 M을 가지고 YJ를 PY를 하는 YJ 가격이 이거라고 하는 YJ를 모두 구입하는 경우 최대한의 YJ의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거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득 M을 가지고 PX로 나눠준 거니까 XJ만 구입할 때 최대한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죠. 4번. 예산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두 상품 간격의 비율과 같다. 예, 요거 맞죠. 요거 상대 가격의 비율. 다음 5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쵸? 여러분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예산선은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예산선은 평행하게. 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자, 예산선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번. 소비자는 예산선 위의 점과 그 아래의 삼각형 위의 점들을 대표하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수 있다. 삼각형 안쪽에 있는 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아래 삼각형 위쪽. 그러니까 예산선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XY가 있을 때 이게 예산선이고요. 우리 예산 집합이다 그러면 이게 소비 가능한 영역인 예산 집합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합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게 그 아래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깥쪽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뭐 그냥 복습 삼아서 살짝 냈는데 여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XJ, YJ 가지고는요. 선택이 불가한 영역이고요. 요 선상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쓰는 거죠. 자, 3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은 예산선 위에 점들, 아니요. 예산선 아래 점들이라 안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4번. 예산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겁니다.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내가 돈을 다 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5번. 예산선에는 어느 하나의 상품만, 그치, 여기 A는 어떻게 됩니까? A점은 YJ는 아예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빵이 되는 빵인 구석해라고 하는 뭐 여기서 뭐 해는 아니고요.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J가 빵인 경우. 오케이? XJ만 구입을 하네요. 그래서 XJ만 구입하는 경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올리기보다는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좀 했으니까 좀 이걸 잘 정리하시고 뒤에 이제 또 많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시다. 감사합니다.